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정호입니다. 자, 이제 2014학년도 수능이 바로 3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험생들은 말이죠, 거의 멘붕에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가족들도 다 같이 수험생의 입장이 돼서 모두 다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 소리도 마음껏 내지 못하고 드라마나 쇼를 보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수험생 공부하라고 그러고 모든 가족들이 깔깔깔 재미있게 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모두 다 지금 가슴 졸이면서 하루하루 아주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능 특집으로 이제 2014학년도 수능 영어 마지막으로 어떻게 역전을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을까? 이 비법을 좀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3등급 이하이거나 아니면 자녀분이 좀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학생과 함께 부모님도 같이 주의 깊게 주목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수능 특집 영어 역전 비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2014학년도 수능 영어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BS에서 70% 연계되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미 이제 시험이 없어지는 것으로 결정된 A, B형의 시험으로 마지막 시행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분리해서 시험을 보지 않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A, B형 시험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시험 보는 것이 마지막이 되고요. 더불어 이제 치열한 변별력 싸움 속에서 아주 엄청난 그 싸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이게 B형으로 시험 보겠다던 친구들이 이제 A형으로 많이 옮겨갔어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B형에 있는 친구들의 등급은 자연적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쓰나미 현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이제 생존의 비밀, 그 전략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주 절대절명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졸업생과 함께 재학생의 수능 시험 지원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화면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13년도 수학능력시험에 재학생들이 요랬고 졸업생들이 요랬는데 2014학년에 요랬습니다. 그래서 재학생은 한 1,800명 정도가 줄었는데 반면에 졸업생은 14,000명 조금 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쳐지면 17,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 정도의 이제 지금 지원 추이가 좀 줄어든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지원생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좀 밑에 있는 학생의 숫자도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2014학년도 6월, 9월 그리고 수능 영역별 선택 인원의 비율은 어떻게 됐는지 화면을 잠깐 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잠깐 보시면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요. 6월 모의 수능에서 국어를 보면 6월에 B형이 49%였는데 9월에 48%로 조금 줄었죠. 그러다가 이제 수능에서는 한 3% 줄은 양상이 됐습니다. 6월에 비해서. 그러나 수학은 34%에서 30% 4% 줄다가 27%로 줄어서 한 6%가 줄어든 거죠. 7%가 좀 더 줄었네요. 근데 영어는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17% A형이었던 친구들이 24% 늘어나다가 마침내 31%까지 늘어나서 B형 82%에서 68%로 대거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31%의 A형, 이렇게 늘어난 A형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A형으로 옮겨간 많은 B형의 학생들, 이 학생들은 결국 맨 위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고 밑에 있는 친구들이었을 것이고 그 친구들이 상당히 등급의 하락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B형에서는 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남은 기간 준비를 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11월 수능에 역전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비법이나 아주 희귀한, 아주 독특한 방법 전술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의 기결은 어디로 가느냐? 공부의 본질로 갑니다. 그게 역설적이지만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비법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핵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해결의 핵심과 함께 공부의 본질을 잡는 것과 함께 무엇이 같이 가야 되느냐? 바로 효율성이 극대화입니다. 남은 시간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동안 10시간 공부했던 효율을 2시간에 할 수 있는 이런 효율성의 극대화를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 역전 비법과 함께 구체적인 공부 계획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듣기입니다. 듣기. 이 듣기는 말이죠. 상당히 그 난이도가 낮아서 많은 친구들이 무시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듣기 공부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듣기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도 중위권이나 하위권도 같이 무시해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아이는 듣기를 다 맞거든요. 근데 공부 좀 중간이나 밑에 있는 친구들은 듣기를 많이 틀리면서도 무시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하위권은 듣기가 바로 중요한 생존 전략이 됩니다. 자, 그럼 듣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점검하세요. 들리는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전략을 갖거나 어떤 쪽집기 강의를 듣는다고 해도 안 들리면 소용이 없어요. 들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는 내공을 키우셔요.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따라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섀도우 스피킹이에요. 듣고 바로바로 따라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수학능력시험 듣기는 충분히 따라할 만큼의 속도, 천천히 진행됩니다. 바로 따라하세요. 어떻게? 구간 반복 기능을 갖고 있는 MP3 플레이어를 가지고 한 100번 따라해보세요. 100번 반복해서 들으세요. 저절로 따라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원어민의 소리가 나올 거예요. 두 번째는 한 호흡으로 내용이 파악되는가. 이걸 점검하세요. 한 호흡으로. 반복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마치 독해하듯이 의미가 바로바로 들어와야 돼. 들리고 난 다음에 들리긴 들려요. 근데 무슨 소리인지 몰라. 내용을 모르겠어. 그럼 소용이 없죠.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만큼 EBS 듣기 교재도 반복해서 듣고 보고 따라하고 듣고 보고 따라하고 듣고 보고 따라하고 하시면 듣기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끝까지 들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끝까지 들을 수 있느냐. 듣기 문제가 17문제에서 22문제로 늘어났어요. 듣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친구들이 듣다가 잠시 안드로메다로 가요. 그러다 다시 들어오면 이제 한 문제 정도를 놓치는 거예요. 아니면 두 문제 정도 놓칠 수도 있어요. 어떡하지? 다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가지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6월, 9월 모평을 통틀어서 B형 듣기에서 정답률이 80% 미만인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금액 계산 문제.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요? 이거 집중해서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듣는 것 역시 또 따라하면서 들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자, 듣기 예시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서 어떻게 약점을 잡고 보강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How can I help you? I'd like to order a large potato pizza to go. Normally, the large size is $30 and the medium is $20. But we're currently celebrating our 4th anniversary and offering 2 medium pizzas for the price of 1. Oh, great. Then I'll take 2 medium pizzas. Anything else you'd like to order? My daughter likes seafood pasta and chicken salad. The seafood pasta is $10 and the chicken salad is $5. Okay, I'll take 1 seafood pasta and 2 chicken salads. Good. How would you like to pay for that? I'll pay with cash. And I have a special coupon. Can I use it now? Yeah, let me see it. Okay, you'll get a 10% discount from the total. Great, thanks. 자, 잘 들으셨습니까? 이 문제 답은 어떻게 잘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대화가 어떻게 되는지 화면을 보면서 한 줄씩 들어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How can I help you? 자, how can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그랬죠? I'd like to order a large potato pizza to go. 자, 지금 to go라고 하는 것은 가져가려고 하는데 피자인데 포테이토 피자를 주문하고 싶어요. 큰 걸로 주문한답니다. 그리고는 Normally, the large size is $30 and the medium is $20. But we're currently celebrating our 4th anniversary and offering 2 medium pizzas for the price of 1. 자, 이렇게 호흡이 길어요. 이 긴 호흡에 중요한 실마리들이 다 있습니다. Normally the large size is $30.
보통 큰 거는 $30고요. 미디엄은 $20예요. 그렇지만 요번에 현재는 celebrating our fourth anniversary 4주년 기념으로 and offering 그리고 제공하고 있는데 two medium pizza를 for the price of one 하나로 한 값으로 하나의 값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 값을 $30, $20 그런데 두 개를 하나의 값으로 준다. 이런 것들을 미디엄은 지금 $20짜리인데요. 근데 이걸 두 개를 하나로 값으로 주니까 두 개 샀는데 40이 아니고 20이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들어보세요. Oh, great. Then I'll take 2 medium pizzas. 미디엄 피자 두 개 사겠다는 거죠. 그리고 Anything else you'd like to order? 뭐 다른 거 더 주문하실 건 없습니까? 라는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My daughter likes seafood pasta and chicken salad. 자, 요거 중요합니다. 내 딸이 seafood pasta and chicken salad를 좋아한다고 얘기했죠. 그것에 대한 값이 또 나올 거예요. 주목해서 들으셔야 돼요. The seafood pasta is $10 and the chicken salad is $5. 자, 앞에 것은 $10고 뒤에 것은 $5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10 두 개와 $5 하나일까요? $10 하나와 $5 두 개일까요? 계산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들어보세요. Okay, I'll take 1 seafood pasta and 2 chicken salads. 자,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10짜리 하나하고 $5짜리 두 개래요.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10가 돼서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그렇지, $40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문제가 너무 쉬워져서 그 다음이 또 나옵니다. Good. How would you like to pay for that? 어떻게 돈을 내실 겁니까? 라고 얘기했죠? I'll pay with cash. And I have a special coupon. Can I use it now? 스페셜 쿠폰이 들리셨습니까? 이 쿠폰 갖고 값을 깎을 겁니다. 어떻게 깎는지 들어보세요. Yeah, let me see it. Okay. You'll get a 10% discount from the total. 합계에서 10%를 깎아주는군요. 지금 이거 다 계산해서 합계가 얼마인지 계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10% 깎아주는 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Great. Thanks. 자, 그렇다면 답이 뭔지 이제 선택지를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40에서 10% 쿠폰 사용해서 $36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듣기 문제를 한번 이제 풀어봤는데요. 이 문제가 사실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정도의 문제의 집중력만 여러분이 유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 충분히 듣기를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듣기 가지고 여러분 22문제가 나와요. 거의 반입니다. 듣기를 일단 다 맞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주 편안하게 등급을 올릴 수 있어요. 듣기에서 만점을 못 받는 분 계시다면 지금부터 남은 시간 듣기에 몰입하십시오. 듣기는 충분히 다 맞을 수 있는 시험으로 진행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능 영어 역전 방법과 구체적인 전략의 두 번째는 바로 독해 약점 파악하고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어떻게 독해를 공략할지 살펴보시죠. 단어, 일단 기본부터 기출까지 기출이 중요해요. 기출. 그래서 필수 핵심 단어는 영영사전. 조금 이따가 영영사전이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고요. 공부 좀 못해도 영영사전 볼 수 있어요. 용기를 가지세요. 구문, 직관이 작용하도록 반복해서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독해에서 배경 지식을 어느 정도 늘려야겠다라는 생각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영어식 사고방식을 여러분이 좀 익혀서 한 호흡으로 보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생각의 방식을 좀 키우셔야 됩니다. 추론, 이건 바로 즉각적으로 해석하고 모든 문장을 다 번역하려고 하지 말고 논리적인 사고로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렇게 썼을까 생각해보고 짐작하는 훈련을 하시면 첫 문장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문법은 잘 보세요. 기출문제부터 정복하라는 거예요. 기출문제. 이상한 문제 찾아 돌아다니지 말고 적중문제 찾아 돌아다니지 말고 기출문제 보십시오. 틀린 문제 본인이 직접 발견돼 있죠? 체크돼 있죠? 직접 영어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써보고 해석해보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EBS 독해. 문제를 답과 내용 암기로 그냥 익숙하게 하기에 집중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낯설게 하기. 다시 말해서 그 문제가 다르게 변형돼서 나오니까 낯설게 하기를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여기에 지금 독해의 핵심적인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어휘도 그렇고 구문도 그렇고 추론하는 연습도 그렇고 내용 파악도 그렇고 그리고 또 EBS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까지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독해 약점과 전략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는데요. 한번 이 수학능력시험에 기출된 문제를 예시 문제로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이런 문제예요. 호흡도 길어서 여러분 다 보시기 정말 힘드실 겁니다. 부모님들 보시면 야, 우리 애가 이런 문제를 풀고 있구나. 아,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 매 문제마다 이런 질문 하나씩 읽고 해결해야 돼요. 빈칸 추론 이런 걸 다 읽고 빈칸을 채워야 되는데 자, 빈칸 선택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런 빈칸 선택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뭐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를 알려드릴 텐데 자, 첫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시죠. 첫 문장 잘 보면요. 이 글에서 핵심이 나와요. 보시죠. 첫 문장이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첫 문장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 collective라는 단어가 있군요. 이 collective를 먼저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collective라는 단어가 말이죠. 이렇게 영영사전에 정의가 나와 있어요. shared or made by every member of a group or society. 자, 영영사전의 정의로 나왔다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 정도 수준을 여러분이 이해하시지 못한다면 수학능력시험의 지문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collective라는 단어는 adj라고 해서 adjective죠. 이건 효용사인데 shared, 공유된다 그런 뜻이에요. 공유된다. 또는 made by every member,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of a group or society, 어떤 집단이나 어떤 사회의 모든 멤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공유되는 것을 collective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collective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첫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첫 문장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People knowingly or unknowingly 그랬죠. 사람들이 알고 하기도 하고 or unknowingly 모르고 하기도 하는데 will take too much. 여러분 여기 to라고 하는 단어가 왜 썼는지 느껴지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작가가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 to가 다 보여주고 있어요. 알고도 하지만 또 모르고도 하는데 take 가지고 갈 건데 too much 너무 많이 가져가. 가져가도 너무 많이 가져가. 이게 지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even though 그랬어요. 이건 또 왜 이렇게 쓰죠? even이라고 하는 건 심지어 이러면서 강조하는 거죠. 심지어 though it is not for anyone's 어떤 사람의 collective 이게 뭐예요? 아까 공유되거나 어떤 집단이나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래서 집단적인 집합적인 또는 long-term good 장기적인 good 이게 not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알면서도 너무 가져가고 모르면서도 너무 많이 가져가는데 이것은 집단적인 또는 장기적인 이익에 전혀 좋지 않은데도 그렇게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만 보고도 우리가 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밑에 선택지를 한번 보죠. leads to logical consequences for all drivers. 그랬어요. 자, 인도하는데 논리적인 결과로 인도한다. 모든 운전자들에게. 좋다는 얘기, 나쁘다는 얘기? 좋다는 얘기죠. It is compatible with the maximum benefits of each driver. 모든 운전자들에게 benefit. 이거 뭐죠? 이익이죠. 근데 maximum이에요. 최고의 이익과 함께 compatible. 같이 갈 수 있다.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제 3번을 보시죠. enhances unselfish interests. enhance라는 것은 높여준다, 고양시킨다는데 unselfish. 그럼 비이기적인, 다시 말해서 이기적이지 않은 interest, 흥미 또는 관심 또는 이익을 높여준대요. of each and every commuter. 각각 모든 commuter라고 하면 앞에서 드라이버라는 사람과 똑같은 얘기인데 드라이버는 자기가 차를 타고 다니는 거고 커뮤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들의 unselfish한 interest를 향상시켜준다.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다면 지금 1번, 2번, 3번이 다 좋다는 얘기인데 맨 위에 있는 예문에서는 지금 첫 줄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collective or long-term good에 전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It's not well executed.
그건 잘 수행되지 않는데 by unexpected behaviors of some drivers. 몇몇 운전자들에 의해서 뜻밖의 기대하지 않는 행동으로 수행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건 뭐 썩 좋지는 않지만 여기에 collective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5번을 볼까요? result in. 이 result in은 결과적으로 생긴다는 뜻인데 in a negative 좋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거죠. negative outcome. 그래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to the collective interest of all drivers. collective라는 단어가 여기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적인 이익, 모든 운전자들의 집합적인 이익에 부정적인 결과로 결론 지어진다. 그럼 첫 문장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마지막에 빈칸에 있는 문장과도 함께 연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건요. 이번 9월 모평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장 오답률이 높았는데 많은 아이들은 어떻게 풀었을까요? 첫 문장에 작가의 모든 의도가 다 드러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급했습니다. 그래서 읽는 거죠. 그러고는 모르겠다. 그리고 다시 읽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을 다 꼼꼼하게 해석하느라고 시간을 다 쓰면서 서둘러 읽어서 작가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첫 문장에 이미 다 보여줬는데 그걸 놓치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학능력시험의 첫 문장에는 답을 낼 수 있는 비밀이 그대로 숨어 있습니다. 그 뚜껑을 열고 볼 수 있는 내공을 키우시면 됩니다. 그 내공 아까 쭉 보여드렸죠? 잘 못 봤어요? 다시 보기로 들어가서 보세요. 거기 독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휘부터 영영사전의 정의 모든 단어들을 다 영영사전으로 살펴볼 시간은 없어요. 핵심적이고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단어들은 영영사전으로 살펴보시고 기출된 단어 살펴보시고 정확한 구문에 대한 내공이 들어오도록 살펴보시고 추론할 수 있는 내공을 키우세요. 첫 문장 보고 짐작하고 생각하는 거 연습하시면 됩니다. 틀린 문장 그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제는 또 아주 중요한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문법의 약점과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법 약점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확실히 정복할 수 있을까? 두 가지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기출문제 적으세요. 기출문제. 기출문제 속에 여러분 기출문제가 몇 년도가부터 기출문제를 살펴볼 수 있나요? 1994년도부터 수학능력시험이 시작됐어요. 그때부터의 기출문제만 다 살펴봐도 여러분 거기에서 빠지는 문법의 핵심 포인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94년도까지 다 보라는 얘기도 아니고 2000년도에 시작했던 문제만 봐도 거기에 거의 모든 문법 사항들이 다 망라되어 있으니까 그거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거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본인이 직접 써봐야 됩니다. 다시 본인이 직접 써봐야 됩니다. 뭐라고요? 본인이 직접 써봐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문법은 왜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 시작을 얘기했죠. 공부의 본질과 문제 해결의 핵심을 잡으면 되는데 문법은 왜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용법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법은 오류 없이 글을 쓰게 가르치려고 문법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법을 잘하고 싶습니까? 그럼 직접 문법에 있는 문제를 써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수능 문법의 예시 문제를 가지고 함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자, 이런 문법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문법 문제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여기 이제 A 파트를 한번 보세요. A 파트를 잠깐 보시면 during the winter 이렇게 나왔죠. during the winter가 나온 다음에 when을 쓸까요? which를 쓸까요? 부모님 해보세요. 해보세요, 부모님. 네.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지금 한번 학구열을 불태우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They spent off the coast of the North America from California to Alaska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winter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 겨울에 이렇게 해서 when을 쓰시고 싶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도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 winter를 썼다고 해서 when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왜냐면 they spent off the coast에서 spent off의 목적어가 coast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spend가 쓰는데 뭘 쓰느냐?
이 spend는 꼭 사용하거나 쓰는 것만이 아니라 지낸다, 보낸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을 보내는데 이렇게 그 겨울, 그들이 보내는 겨울, 어디서 보내느냐? 해안에서 보내는 겨울. 그래서 spend의 목적으로 winter가 나왔기 때문에 위치를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번을 살짝 보시면 여기 중요한 건 without이에요. without은 무슨 사라 그러죠? 이게 바로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주어 동사를 이끌 수 없고요. 단지 구만 이끕니다. 그래서 the fact 다음에 is라는 동사를 이끌 수 없습니다. 그래서 the fact being known이라는 구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C번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has냐 have냐. 자, 요거 has냐 have나 나오면 뭐를 파악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요런 걸 우리가 이제 distinctive feature라고 그래서 구별되는 요소라는 뜻입니다. has와 have의 차이는 뭐냐면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예요. 그래서 주어가 단수면 has, 주어가 복수면 have이지요. 근데 앞에 remains가 있잖아요. 그래서 remains를 보고 have를 고르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사실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주어인지 몰라요. 복잡하게 나왔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를 파악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선택지를 보니까 이렇게 선택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선택지에서 정답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3%입니다. 43%라는 얘기는 결국 50% 이상의 학생들이 틀렸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엄청난 학생들이 틀렸을까요? 아까 A번 부분을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A번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요. They spend에서 끊고 그 다음에 off the coast of North America 이렇게 북미의 해변 지역에서 그들이 spend하는 winter라고 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라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 왜 틀렸을까요? 자, 이건 다수의 학생들이 그냥 윈터만 봤어요. 그래서 윈터 겨울에 보내겠지. 겨울을 보내는 게 아니라 겨울에 그들이 뭘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충 읽고 대충 해석하고 답을 낸 겁니다. 직접 그들이 문장을 써보는 연습을 하면서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 드러납니다. 만약에 이것만 맞춰도 이 정답률은 78%로 엄청나게 높아졌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답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바로 어떻습니까? which와 being 그리고 have가 된다는 거.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여러분 목이 탈 겁니다. 저도 목이 탑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면.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자, 보세요. 1 곱하기 3, 3 곱하기 1. 어떤 게 더 큽니까? 요게 더 크다고 합니다. 수학의 원리도 모르나? 1 곱하기 3도 3이고 3 곱하기 1도 3인데 1 곱하기 3이 3 곱하기 1보다 더 크다니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1 곱하기 3이 3 곱하기 1보다 더 크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하나의 문제를 3번 잘 보는 것이 3개의 문제를 한 번 보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효율성의 극대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는 엄청납니다. 아직도 혹시 EBS 문제를 다 못 푼 친구나 이미 사놓은 인강 다 못 들은 친구 그리고 좋다는 문제집 쌓아놨는데 못 풀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을 겁니다. 심호흡을 하시고 이제 요 뒤에 있는 얘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못해도 좋으니까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문제 푼 것이 여러분 시험장에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영어 역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쭉 살펴봤는데 강의해드린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잘 머릿속에 들어오셨습니까? 앞서 수학능력시험 영어의 역전 비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그럼 남은 기간에 어떻게 학습 계획과 함께 학습 방법을 시행하면 이 역전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부하는 과정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재밌는 건 말이죠. 역전이에요. 잘하는 아이가 계속 잘하는 건 별로 그렇게 재미없어요. 조금 뒤처진 친구들이 조금 더 분발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뭔가 뒤집는 이런 결과를 낼 때 이 스릴과 함께 아주 그 익사이트먼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외국어 영역에서 영어 영역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름 변한 거 아시죠? 오케이. 외국어 영역이 왜 영어 영역으로 바뀌었을까? 영어 영역으로 바뀐 것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옛날에도 외국어 그리고 가로치고 영어 영역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아예 외국어라는 걸 빼고 영어만 남겼습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건 이런 차이입니다. 외국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이 아닌 것을 집단적으로 두루뭉실하게 갖다면 이제 영어 자체로 포인트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 영역의 시험에는 어떤 특징들이 나오고 있냐면요. 문학적인 비유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 지식들을 아주 많이 묻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말이죠. 우리말로 해석을 했지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둘러서 대충 읽고 대충 파악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라도 꼼꼼하게 제대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 곱하기 3이 3 곱하기 1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전공 지식 그리고 문학적 비유로 어려워지는 개정수능 어떻게 하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방향대로 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방법들은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잘못 가는 것의 대표적인 게 뭐냐? 양치기입니다. 양치기를 지금 엄청난 학생들이 양치기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유턴이 필요합니다. 180도의 전환이 필요한데 첫 번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많은 친구들이 듣기, 어휘, 독해, 문법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약점들을 점검하거나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지금 어떻게 다시 한번 기초로 들어가나 어떻게 지금 개념을 잡나 내일 모레 시험인데 리듬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이 나타나면요. 어느 순간에도 시험 보기 하루 전이라도 그 약점은 체크해서 되돌려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의 학습 없이 무턱대고 EBS 문제만 계속 푼다면 이건 큰일입니다. 기본 개념 지금이라도 약점 잡혀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가의 의도에 대한 파악 없이,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작가의 의도에 대한 기본 파악을 하겠다는 의지 없이 그냥 해석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다. 영어는 해석이 되면 다 되는 거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영어에서 우리말로 옮겨놓으면 다 맞나요? 아니요. 우리말로 옮겨놔도 다 맞추지 못하는 문제들이 한 10%는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말로 옮겨진 걸 읽으면 아주 편안하게 다 읽어서 답이 나옵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다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해서 우리말로 해석하는 작업을 다 해야 한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래서 첫 문장에서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파악하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해결해 내셔야 됩니다. 단순한 번역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꼼꼼하게 다 읽어야 돼라고 생각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 읽어야 된다는 여러분의 마음은 곧 어떻게 연결됩니까? 서둘러서 읽게 되는 거죠. 왜? 다 읽어야 되니까. 그렇게 서둘러서 읽다 보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다시 한번 또 읽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오류예요. 첫 문장 잘 보세요. 그 얘기를 다 이해하시죠? 그럼 둘째 문장 똑같은 얘기예요. 셋째 문장 똑같은 얘기고 넷째 문장 똑같은 얘기고 그걸 다 꼼꼼하게 읽으면서 중간에 반증이나 반례가 나오는데 그게 마치 정답인 것처럼 이렇게 선택지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답을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단순한 번역으로 모든 문장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는 또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문법 포기, 빈칸 추론 포기, 순서
포기. 어색한 문장. 포기. 그럼 뭐 남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포기하고, 그리고는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선택지를 찍고, 그리고는 엎어져 주무시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성적은 지금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발 부탁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인간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이 TBS에 자주 나와서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뭐냐면 인간의 세포 물론 뼈 세포가 다르고 각각의 세포가 다른데 보통 인간의 세포 중에서 가장 빨리 발전하는 세포는 20일 정도면 세포가 바뀐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시험을 치르기 위해선 우리가 세포가 바뀌는 시간보다도 더 남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몸이 딴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등급이 낮다면 어휘부터 잡으세요. 어휘 잡으시고 그리고 문법은 기출 잡으세요. 그리고 빈칸 추론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첫 문장을 잡으시면 거기에서 핵심이 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수능의 D-36일 여러분과 함께 쭉 말씀드렸는데요. 이 남은 기간의 학습 계획과 학습 방법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해드린 거, 알려드린 걸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N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내 TV나 서울 메트로 역사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티빙을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시민의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수험생들, 재학생이나 재수생들이나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선행을 많이 하잖아요. 재수도 선행을 꿈꾸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고, 조금 여유있게 좀 이렇게 선행해서 재수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여유있게 좀 공부하자라고 생각하신다면 내년 이맘때도 다시 또 선행하는 재수를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노력을 기하는 그런 행동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자신에게 셀프 컨피던스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셀프 컨피던스, 이건 여러분 어디에서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험 보기 직전이면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하셔요. 용기를 가지세요. 자신감을 가십시오. 화이팅! 그런데 그 말씀 듣고 자신감 생기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치? 어떨 때 자신감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자신감은 본인이 계획한 바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셀프 이미지에서 생깁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순간, 사실 지금은 누구도 다 힘들고 누구도 다 괴롭고 누구도 다 초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의 마무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할 바 다 했다. 그래, 마지막 순간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몸도 최고로 건강을 유지했다. 마음도 최고로 건강을 유지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내가 할 바를 다 했으니 하늘의 뜻을 기다리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은 떨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손을 비누로 자주 씻으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글링,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소금물로 가글링만 하셔도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한 몸을 유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휴식의 중요성, 휴식은 노는 게 아닙니다. 게으름이 아닙니다. 공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전략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듣기와 독해, 문법, 이 모든 파트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자신의 약점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그 약점들을 확실하게 보강하시고 자신감과 함께 자신에 대한 자신감, 자긍심, 이걸 가지고 시험장에 임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원하는 꿈을 충분히 이룰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